안철수 신당은 아직까지 정당은 아니죠. 새정치연합이라는 정당을 만들겠다 하는 장준희 수준에 있는데 이 정당이 느닷없이 안철수 의원이 느닷없이 며칠 전에 선수를 치고 나본 거예요. 우리는 무공천한다. 그렇죠. 근데 그거 재밌습니다. 표현이 공천 포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공천제를 포기하겠다. 이 공천제가 하나의 권리라는 걸 안 거예요. 권리라는 단어가 왜 나옵니까? 그 자기 권리니까 자기 권리를 버리겠다. 내놓겠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 공천을 포기하겠다. 자, 이게 지금요, 새정치연합도 막상 그려놓고 나니까 그 후유증을 감당 못 합니다. 이 사실은 새정치연합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제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나마 그 이제 모여들던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황당해져 버린 거예요. 가장 황당해진 게 전북과 충청도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래요. 전북은 새누리당, 아니, 새정치연합 바람이 좀 불고 있었고. 그렇죠. 그리고 충청도만 하더라도 일단 그 이제 안철수 신화를 그 등에 업고 뛰어보겠다, 출마하겠다 이런 사람들 꽤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는 공천 안 한다 이래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해졌겠어요. 이러니까 이 출판기념회를 하면서 출마 선언을 하겠다는 분들이 출판기념회만 하고 나는 출마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태까지도 막 나온 겁니다. 지난 주말에. 그러면 안철수 신당이 왜 이렇게 느닷없이 우리는 무공천 하겠다 이걸 치고 나왔느냐. 첫 번째,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모인다. 이래도 안 모이고 저래도 안 모이는데 명분이나 우선 살려보자. 이 그럴듯한 세 사람, 이 바람을 일으킬 만한 세 사람. 정말 안철수 신당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저기는 정말 저런 사람까지 가는구나. 이런 분위기가 보여서 이 바람이 막 일어나야 되는데 막상 그런 인물은 정말 별로 안 보인다는 거죠. 이러니까 첫 번째 광역단체장만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따져봅시다. 서울시장 후보에 거론된 분이 이계한, 장하성. 솔직히 두 분이 뭐 그렇게 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고 장하성 교수만 하더라도 세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안 하겠다. 본인이 펄쩍 뜁니다. 본인이 먼저 펄쩍 뛰어요. 경기도 지금 김상곤 교육감 이제 교육수장으로 있다가 그 정치로 들어오면 세 사람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김상곤 교육감 지금 나는 무소속이 좋아요. 근데 무소속으로 경기지사를 나가겠다는. 쉽게 말하면 무소속으로 민주당 표도 먹고 다 먹어야지 쓸데없이 안철수 신당에 가다가 민주당 후보 나오고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들 설령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골수 지지자들이 등을 돌리면 내만 손해다. 그래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나중에 무소속으로 나간다는 말은 당선된 뒤에 박원순 시장과 같은 이제 길을 밟겠다. 이런 뜻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원순 시장 모델. 그 모델이죠. 저 부산에 오거돈. 그리고 이제 또 부산에 오거돈이, 부산에 오거돈 전 장관도 그랬죠. 대구의 김부겸 전 의원은 처음부터 나는 민주당에 뼈를 묻겠다 이래버렸습니다. 그렇죠. 안철수 신당에서 계속 접근을 하고 상고 처리를 하는데 더 하지 마라. 나는 민주당에 뼈를 묻을 사람이다. 그렇죠. 지금 뭐 사실 심지어 독수리 오영재를 왔다가 또 만약에 안철수 신당으로 가면 민주당에서 이제 정말 새 소리를 듣죠.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박주선 의원도 애초에 나한테는 또 얘기하지 마시오. 이렇게 선을 딱 끄어버렸단 말이에요. 박주선 의원 같으면 꿈이 큰데 내가 지금 전남지사나 광주시장으로 내 꿈을 접을 수는 없다. 아마 이런 것도 작용했을 거예요. 거기다가 김효석 지금 공동위원장도 나는 출마하지 않습니다. 선을 딱 끄어버렸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강봉균 전 장관 전북에 딱 한 사람이에요. 지금 오히려 이 새정치연합 이 강봉균 전 장관의 지금 그 희망을 걸고 있는데 지금 걱정이 많을 겁니다. 민주당에서 만에 하나라도 새정치연합 잡자고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를 전북지사로 내놓는다면 박빙의 싸움이 된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나오셨는데
뭐 전혀 생각 없는 것처럼. 전혀 생각이 지금은 없다고 하지만 네. 그래도 모르죠. 이 사람의 운명은 모르는 겁니다. 예. 지금 뭐 전혀 생각 없다 이런 분들이 예컨대 이 새누리당의 남경필 의원 예. 본인은 진짜 생각하기 싫죠. 경기도지사. 그런데도 왜 생각하기 싫은지 잘 모르겠네. 당이라는 데가 예. 워낙 압박을 넣으니까 예. 이것도 또 감당하기 참 어려운 거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남경필 의원 같으면 5선을 지낸 젊은 나이에 5선을 지낸 중진인데 경기도지사를 해서 얻는 것은 작겠지만 만약에 나가서 떨어지면 그건 정치 생명이 끝납니다. 근데 경기지사 하면 그거에서 막 저 손학규, 그렇죠. 김문수 전 지사들처럼 이렇게 대권 후보 반열로 올라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글쎄, 이제 그렇게 쉽게 말하면 그 자기의 정치 생명을 걸고 한번 제대로 그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동인이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죠. 안 그러면 간이 작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어떻든 지금 첫 번째 안철수 신당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께야 우리가 무공천으로 나가자. 명분. 두 번째는 새 정치 하는데 새 정치가 무엇인가 좀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것이라도 보여주자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요. 우리가 새 정치가 무엇이냐 얘기를 흔히 하지 않습니까? 참 이 바보들이에요. 새 정치는 원래 없는 겁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새 정치는 원래 없습니다. 원래 없는 겁니다. YS 때부터 이 모든 정권 때마다 새 정치 부르짖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심지어 김대중 대통령은 새 정치 국민회의라. 그렇죠. 새 정치 국민회의. 정당까지 만들었는데. 응? 노무현 대통령 새 정치 한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한게 열린 우리당 만들었지 않습니까? 100년 가는 정당 만들겠다고. 그래서 한 것이 기간 당원제. 도입한 겁니다. 상향식 공천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게 열린 우리당이었어요. 그게 바로 새정치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권위주의 없애겠다. 난 일체 당의 공천에 개입 안 한다. 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 다 얘기들입니다. 그 새정치 하겠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럼 언제는 새정치 다 안 한다고 했습니까? MB는 새정치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념을 넘어서서 앞으로 우리가 정쟁을 하지 않고 실용정부로 가겠다. 그걸 새정치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안철수 신당 새정치 하겠다. 뭐가 있습니까? 새정치를 하겠다면 어떤 구체적 플랜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번에 나온 새정치 플랜 늘 하던 얘기들 아닙니까? 늘 하던 얘기란 말이에요. 이러니까 새정치를 하겠다는 게 없으니까 지금 이 공천 얘기 이거 하겠다고 그 자기도 대선 후보 시절에 다 했던 얘기들인데 이걸 백을 못 한 겁니다. 뒤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사실 안철수 신당이 제일 지금 약점이 뭔가 하면 바로 이게 정체성에 있는 겁니다. 이 본인들이 정체성을 한때는 진보적 자유주의라고 그랬거든요. 그건 범집단주의, 진보주의, 더하기 범자유주의, 자유주의를 플러스 시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사이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좀 더 스펙트럼을 줄여가지고 합리적 보수, 더하기 성찰적 진보. 그 얘기를 합니다. 또 그걸 조금 더 말을 바꾸기도 해요. 개혁적 보수, 더하기 합리적 진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김윤석 위원장은 개혁적 보수 더하기 합리적 진보. 이런 얘기를 하고, 윤여준 위원장은 하시는 말씀이 합리적 보수, 더하기 성찰적 진보.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보수에 좋은 거 따오고, 진보에 좋은 거 따오고, 그 보수도 다 하고 진보도 다 하고. 그럼 뭐예요? 그 정당이 바꾸고 말하면 협회입니다. 협회. 정당이 아니고 협회. 협회. 회사. 협회는 뭐 그냥 이익단체들이 뭐 그러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령 이런 생각 가진 사람 저런 생각 가진 사람 하는데 다만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협회 아닙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협회에 불과하다. 정치 협회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만약에 스펙트럼을 넓게 하면 스펙트럼이 넓어서 실패한 대표적인 정당이 우리나라의 열린우리당입니다. 끝과 끝을 다 아우르다 보니까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좌초를 해버린 거예요. 나는 열린우리당 실패의 첫 번째 원인을 넓은 스펙트럼이라고 한번 정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안철수 신당 새정치연합이 거기를 관리하는 겁니다. 새정치 하겠다면 자기의 이념성을 뚜렷이 해야죠. 정책을. 근데 보수 진보만 분명히 한다고 뭐 아니죠. 이 전 세계요.
이 100년 가고 200년 가는 정당들, 뭐 예. 대표적으로 영국의 보수당 노동당 아닙니까? 예. 예, 노동당은 지금 한 그 100년밖에 안 갔고 보수당은 거의 한 200년 됐죠. 예. 예. 그런데 이 영국 노동당이 1901년에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집권한 게 1945년인데 예. 지금도 정강 정책이 한 7, 8번 수정은 됐지만은 네.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어요. 아, 기본 틀은 가져. 예, 그렇죠. 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개인의 자유를 높게 숭상하고 전통을 예. 존중하고 예. 상식을 우리가 존중한다는 기본 틀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네. 그런 건데 우리 정당들은 언제나 바뀌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새누리당으로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니까 예. 이 기가 막히는 거죠. 아. 구성원은 똑같은데 예. 어느 날 파란 색깔이 빨간 색깔로 바뀌어버리고 민주당은 빨간 색깔이 느닷없이 파란색으로 바꿨죠. 파란 색깔이 돼버리고 예. 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서 자기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들이라고 한다면 이건 난센스죠. 그리고 자 안철수 신당 세 번째 왜 저러느냐? 돈이 없다는 겁니다. 안철수 신당의 약점이 돈이 없다는 돈이 거예요. 뭐 현역 의원 2명밖에 없으니까.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은 당장 국가에서 국고 보조가 100억씩 들어옵니다. 곧. 선거 때 되면. 예, 100억 들어오지, 100억 이상씩 들어오죠. 새누리당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통진당도 근데- 30억 들어옵니다. 예, 근데 지금 안철수 신당 빨리 정당 만들어도 한 2억 들어옵니다. 국회의원 둘이거든요. 예. 한 2억 정도 들어올 거예요. 근데 창당 작업에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50억 들 겁니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 그 뭐 5군데는 돼야 되겠죠. 광역 5군데 예. 집중해서 예. 먼저 하겠다고 그러더라고. 예, 오늘 뭐 경기 그렇게 하면 예. 그렇게만 좀 줄이면 한 30억 정도로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최소한 이제 창당 대회까지 한 50억을 잡아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선거 때까지 각종 이제 홍보 비용 막 들 것 아닙니까? 그 돈이 또 한 50억 됩니다. 결국 돈 나올 때가 어딥니까? 안철수 위원장밖에 없거든요. 돈 나올 때라고는 안철수 위원장밖에 없고 누가 돈을 내겠어요? 안철수 의원. 저게 만약에 민주노동당이고 예. 통합진보당 같으면 예. 다들 돈을 냅니다. 십시일반. 이념으로 단비를 뭉친 내죠, 사람들이. 단비를. 예. 예. 이념으로 뭉친 사람들이니까. 거기는 뭐 국회의원들이 세비 걷어갖고 자기 그 필요한 평균 그거만 쓰고 평균 노동자들 그 임금만 이제, 받고 예. 나머지는 다 당연히 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정으로 정책으로 뭉친 집단이거든요. 예. 사실은 정당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당은 인용과 정책으로 뭉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무도 당비를 안 냅니다. 예. 근데 돈이 없죠. 예. 돈 낼 사람은 당의 주인인 안철수 의원밖에 없는 거예요.